딸기 모아노, 안녕하십니까. 모아노 농장입니다. 오늘은 3월 23일입니다 3월 23일이고 지금 시간은 대략 한 저녁 8시 한 40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을 한번 켜봤습니다. 오늘은 좀 많이 바빴고 또 날씨가 한여름 날씨를 방문케 할 정도로 많이 더웠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이 단독 시설에서 이제 작물을 키우는 사람들은 상당히 더웠고 차광제를 쳤음에도 불구하고 하우스 안에 온도가 한 28도, 29도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딸기가 키우기가 좀 쉽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지금 어느 정도 수확을 조금 못 하신 분들은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상당히 지금 좀 바쁘고 좀 그럴 텐데 조금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힘들더라도 좀 선발하셨으면 좋겠고 요즘 딸기가 날씨가 덥기 때문에 빨리빨리 익잖아요. 그래서 주위 형님들이나 또 제가 멘토로 하고 있는 우리 멘티 분들 또 몇 분이 딸기가 당도를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경도가 빨리 물러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걸로 가끔 물어보시고 그러는데 제가 드릴 말씀은 어떠한 칼슘이나 이런 거를 양액 외에 관주로 따로 밀어 넣던지 아니면 연면 시비를 해서 하는 방법은 저는 추천하지는 않고 물론 단시간에 효과는 있겠지만 칼슘이라는 것이 또 연면으로 했을 때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이제 제가 요즘 좀 많이 이렇게 공부하면서 느낀 건데 그거는 큰 도움은 안 될 것이다. 그러면 그 이전부터 충분하게 칼슘을 줘야 될 텐데 우리가 수경 재배를 함에 있어서 처방전에 양액을 타면 거기에 칼슘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질산칼슘이라는 게 많게는 40kg에서 한 60kg 범위 내에서 막 들어가 있는데 작물이 흡수를 잘하면 칼슘은 이동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 날씨에 먼저 경도를 좋게 하는 방법, 쉽게 말하면 빨리 물러지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가 온도예요. 온도. 그래서 일평균 온도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단동 같은 경우는 차광망이든지 아니면 차광제를 하든지 그래서 이걸 언제 하냐가 엄청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제가 지금 차광제를 한 지가 지금 대략 한 10일 정도 지났잖아요. 그래서 지금 와서 이제 차광제를 치는 분들이 또 계시고 아직까지 딸기 딴다고 차광막이나 차광제를 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딸기가 빨리 익고 당도가 떨어지고 경도가 떨어지고 이런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항상 제가 농사를 질 때 가장 중요한 게 타이밍이라고 말씀을 드린 게 똑같은 차광망을 치더라도 사람이 딸기를 땀에 있어서 사람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은 좀만 더 아직까지는 딸만하네 하고 뒤로 딜레이를 시킬 수가 있어요. 좀 있다. 한데 이제 딸기라는 작물을 생각했을 때는 빨리 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 거기에는 딸기가 익으려면 적산 온도라는 게 필요할 것인데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일중이나 스마트폰 판촉 안에 뭐 이불 처리가 돼 있으신 분들은 그걸 뭐 적절하게 사용을 하겠지만 또 적절한 광이 또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차광제를 작물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타이밍은 지금 한 2주 전에 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때 사마방이 이제 뭐 빠르신 분들은 수확을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때 막 엄지만하게 이렇게 이제 커지신 분들이 많거든요. 우리 주위 농가들 보면. 그러면 그때 좀 쳐줘서 온도를 좀 떨어뜨려주는 역할을 했으면 딸기도 더 커지고 경도도 좋아질 거라는 생각이 들고, 또 지금은 이제 금고무 온도가 제가 측정을 뭐 매일 한 번씩 보면 딸기가 가장 잘 클 수 있는 19도에서 한 뭐 17도에서 21도 전후라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런데 거짐 그 지금 바운더리 안에 들어가 있어요. 금고무 온도가. 그러면은 양분을 가장 잘 흡수할 수 있는 지금 시기라는 거예요. 역으로 생각을 하면. 그러면 우리가 뿌리가 잘 받아 먹을 수 있게끔 양분을 잘 줘야 돼요. 그래서 당도 부분도 1차적인 것은 광이 중요한데 지금 날씨가 지금 계속 맑고 좋아요. 그래서 광 조건도 너무 광이 세면 또 광합성 작용을 정상적으로 하다가 어느 시점 가면 더 이상 증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차광제를 어느 정도로 우리가 차광망이나 도포를 해줘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당도를 우리가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이씨 농도예요. 그래서 지금은 겨울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또 일손이 좋으신 분들은 저겹도 하고 딸기 딴 거 또 깡댕이 작업도 해주시고, 그래서 나무를 잘 손질을 하신 분, 딸기나무를 손질을 하신 분들은 그만큼 뿌리가 피로도가 없기 때문에 더 잘 빨아먹겠죠. 양분을 흡수하겠죠. 근데 지금 보면은 이제 일꾼들이, 일 도와주는 친구들이 효율적으로 잘 지금 회전이 되는 농가들은 그게 따라가지만, 대부분의 농가들은 딸기 딴다고 바쁘면 깡댕이 못 대고 사마방 같이 나와 있고 깡댕이 있고 잎 저기압 안 돼 있고 또 거기에 애가들 막 나와 있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은 빨리 선택을 해야 돼요. 하루 정도는 딸기를 약간 상품을 포기하고 싹 훑어내고 인력을 쓰지 않으신 분들은 이제 주위에 도와주는 뭐 인력들을 구해가지고 한 번에 싹 훑어내고 그다음에 저겹이나 깡댕이 작업을 싹 해준 다음에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지금 이씨 농도를 저는 지금 하루 날씨 좋은 날 기준으로 저희 광 센서를 한번 보면, 누적 광량을 보면 우리가 평균 뭐 150줄에서 200줄 사이에 일회 공급량을 하는 게 가장 우리 좋다고 이제 배웠잖아요. 그래서 평균 누적 광량을 보면 하루에 지금 물론 개인마다 이 상토의 종류나 상토의 양에 따라 다르겠지만 지금 평균 6회에서 한 8회 사이는 들어가 줘야 돼요. 물량이. 지금 광량으로 봤을 때 그러면은 그거를 줄 때 그만큼 흡수를 잘 할 거니까 우리가 타놓은 양액이 잘 흡수가 되게끔 해주는 거고, 거기서 당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은 1차적인 게 광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씨를 이제 어느 정도 좀 올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기준점은 반드시 배액 기준으로 하셔야 되는데, 제가 지금 관리하는 것은 배액 기준 한 1.3에서 1.5 사이 왔다 갔다 하게끔 지금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급 이씨는 때로는 바뀌어요. 1.3이 됐다가 1.4가 됐다가 1.4가 될 때도 있고 1.3일 될 때도 있고, 그래서 뭐 바쁘니까 지금 매일매일은 우리가 측정을 하기 힘들지만 적어도 3일에서 5일 사이에 한 번씩은 배액을 측정하면서 조절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무엇보다 오늘 동영상을 켜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에 이제 영상을 제가 보여드렸듯이 지금 시기적으로 3월 지금 23일인데 대략 5월 초까지 수확을 한다고 치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지금 수확하는 수확 포장에 한동당 단동 기준으로 하우스 한동당 얼마나 수확을 하고 얼마나 순이익을 낼 수 있을까라는 걸 한 번쯤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한동당 지금부터 1,000만 원을 벌 것인지 500만 원을 벌 것인지라는 이제 목표점이 있을 거예요. 각자마다.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항상 목표로 하는 동당 매출 금액이 한 90% 정도까지는 지금 올라왔어요. 그래서 부담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집중하기보다는 저는 이제 오늘 육묘동 총 6동 중에 2동을 정식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육묘 쪽에 이제 더 집중을 하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 2동에 지금 정식한 모종 수가 대략 자묘를 길렀을 때 한 6만 3천 주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뭐 이제 모주를 팔았을 때를 떠나서 우리가 그거를 심어가지고 보통 농사를 제가 기준점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농사를 좀 어느 정도 짓는 분들은 5,000원, 모주 한 주당 대략 5,000원에서 뭐 많이 하시는 분들은 10,000원 하시는 분도 계셔요. 뭐 판매가 저기 강원도 쪽이나 이런 데서 직판이 잘 되고 딸기가 좀 귀한 곳에서 키우시는 분들은 그 대신에 이제 기후 조건이나 이런 것 때문에 수확량이나 이런 거는 좀 이제 또 계산을 하셔야 되고. 근데 평균적으로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한 5,000원, 6,000원 정도만 받아도 거의 1등 농사 돼요. 그러면 6,500원, 7,000원 받으면 한 동에 우리가 보통 한 6,000주에서 6,500주 들어간다고 치면 한 6,500원 정도 되면 6,000원에서 6,500원 정도 되면 동당 4,000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냥 다 무시하고 동당 주당 5,000원만 계산을 해도 6만 3천 주면 그게 잘 키워가지고 좋은 묘를 만들어서 내가 9월 달에 정식을 했을 때 주당 5,000원 이상만 해도 얼마만에 가치가 있을까. 대충 계산해도 6만 3천, 6만 주 계산하고 주당 5,000원 잡아도 3억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내가 여러분이 집중을 할 곳이 어딘가. 항상 지금 이 시기가 되면 다 알아요. 본인들도 알아. 하지만 잘 못해. 왜? 달려있는 딸기들이 우선이에요. 그래서 보면 대개 보면 딸기 지쳐서 딸기 막 따다가 담지도 못하고 저도 지금 야간 작업을 한 뭐 일주일 정도 하지만 담다가 지쳐서 아유 이제 안 되겠다 할 때 그때 이제 겨울모 가서 뒤적거리고 남들 심으니까 대충 심어놓고 또 다시 딸기 따요. 그러다가 딸기 이제 상품도 가격 안 나오고 진짜 힘들다라고 할 때 4월 말 요 정도 되면 그때 이제 정식해 놓은 올해 모종들을 가서 물도 주고 안 크네 이런 패턴으로 가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럼 그렇게 되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밀려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앞서 나가는 게 아니고 뒤쳐져 가는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내가 이제 작물을 키우시고 유인묘나 뭐 육묘를 하시는 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시점은 하우스에서 나오는 딸기는 주가 아니다. 주 포인트는 육묘 쪽에 좀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육묘도 집중을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딸기를 쉽게 말하면 이제 한 5월 중순, 5월 20일까지는 저 같은 경우는 유무밭에서 살아요. 육묘 동수가 많기도 많지만 계속 아침에 와이프하고 농장 가면 재배동 한번 훑어보고 수확하면 조금 담아주다가 이제 저는 그때부터는 풀이에요. 집사람이 저를 터치를 안 해요. 다른 때 같으면 같이 포장도 하고 그러는데 저는 이제 육묘밭에 신경을 써요. 그래서 한 달간, 한 달 한 45일간은 육묘 쪽에 집중을 상당히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물론 뭐 물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루간주 자주 들으면서 지나가다가 좀 좋지 않은
묘들 표식을 하거나 아니면 지금 여유묘가 있기 때문에 바로 제가 빼놓으면 또 작물 수확하고 약간 남는 시간에 일을 도와주는 친구들이 여유묘 가지고 가서 다시 교체 작업하는 거, 요거를 한 달 반 똑같이 이 말씀은 제가 항상 많이 들었던 말씀이잖아요. 저희 이제 유튜브 보신 분들은 이게 9월달하고 똑같아요. 9월달 정식 했을 때 제가 조루간주 처음에 하고 그 다음에 계속 돌아다니면서 집사람하고 빼내면 안 좋은 거 빼내면 친구들이 일하다가 또 모들 여유모들 준비해 놓은 모들 뽑아가지고 다시 교체 작업, 이거를 한 4월 말 5월 초까지는 해요. 저도. 왜냐면 똑같은 모종밭에서 커온 모종이라고 할지라도 제가 거기에 한 6,000주를 심었으면 6,000주가 다 똑같진 않아요. 그런데 제가 눈으로 보기에는 다 똑같을지언정 또 육묘밭에 가서 심어 놓으면 또 달라져요. 그리고 심었을 때하고 일주일 됐을 때하고 2주일 됐을 때하고 이 친구들이 커나가는 게 틀려요. 그러면 뭔가 속립이 조금 느낌이 안 좋다거나 이런 거는 여유가 있을 때 빨리빨리 표식을 하든지 아니면 바로 뽑아주고 교체를 해주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물론 지금 뭐 똑같이 저희 모종을 정식할 때는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둘이 선별해서 뽑아가지고 친구들이 심고 그런 패턴을 똑같이 하지만 그래도 미스가 생겨요. 근데 이제 그래야만이 로스율이 적고 남들 뒤늦게 4월 말에 막 죽어서 뽑아내고 보식하는 시간에 저희는 좀 안정화가 빨리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결국은 올해 농사의 첫 단추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날씨가 야간 온도가 어느 정도는 이제 많이 밑으로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육묘동이 많으신 분들은 저처럼 저는 이제 육묘동이 지금 새로 짓고 있는 육묘동까지 포함해서 6동인데 저는 일주일 단위로 2동씩 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2동 심었고 지금 계획으로는 다음 주 중에 또 다시 2동 심고 또 이제 육묘동 최종적으로 지어지면 또 2동 심고 해서 일주일 텀으로 해서 한 처음 심어놓은 육묘동과 마지막 심어놓은 육묘동이 한 20일 정도 차이가 나면 나중에 런너가 나올 때 받을 때나 또 런너 꽂을 때나 이게 시기가 중복되지 않기 때문에 적은 인원으로도 이게 조금 자연스럽게 일을 할 수 있는 효율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육묘동이 2동만 되더라도 하루에 다 심지 마시고 한 일주일 간격으로 심어 보세요. 그러면은 엄청 관리하기도 좀 쉬워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어떻게 보면 팁이면 팁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쪽으로 좀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고 또 모종 같은 경우에는 처음 심어서 물론 여러분들도 조루질을 하겠지만 조루간주를 한번 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 양액기가 됐건 아니면은 뭐 관수 시스템이 됐건 간에 세팅을 해가지고 넣고 하루에 몇 번 넣고 이런 거보다는 제가 생각해서 항상 처음 정식을 했을 때는 관부 부위에 약간의 습이 있는 게 훨씬 유리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뿌리 쪽은 빨리 물이 빠져주는 게 좋고 그러니까 항상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서 시간이 나면 조루 저는 자주 드는 편이에요. 그래서 물론 힘들지만 그게 나중에 그때 잠깐 힘들었던 게 나중에는 보답으로 반드시 이 딸기는 보답을 해주는 거니까 집중하셔서 작물을 키우셨으면 좋겠고 이제 오늘까지는 이제 사무실에서 제가 또 뭐 이번 주 일요일에 또 조그만 시험이 있어서 지금 시험 준비를 하고 있는데 다음 영상부터는 이제 육묘장에서 제가 이제 자주 영상을 한번 찍어보면서 여러분도 같이 육묘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같이 육묘를 한 번씩 이제 하면 앞으로는 영상을 좀 찍을 일이 좀 이제 생겼어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육묘를 하면 육묘밭이 많이 있고 또 육묘를 하다 보면 가끔 제가 생각나는 것들을 영상에 올림으로써 저같이 유익을 하시는 분들이 놓치고 가는 것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이런 팁은 농사를 지으면서 좀 괜찮은 팁이다라는 것을 또 받아들일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뭐 제가 지금 유튜브가 이제 3년째 되어 가지만 항상 반복된 패턴이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건 어떻게 보면 계속 했던 얘기가 한 70% 반복될 수도 있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고 따지고 보면 딸기 농사가 했던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 하는 일을 언제 하느냐. 어떤 타이밍에 하느냐가 아주 중요하다는 걸 제가 지금도 말씀드리는 거고, 똑같이 하지만, 언제 하느냐가 아주 중요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시기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본포 재부등에서 수확되는 딸기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 거기에서 조금, 예를 들어서 꼼꼼하게 포장을 해서 10,000원 벌을 거, 대충 좀 빨리 해서 소화를 시키고, 빨리 따고, 그래서, 한 7, 8천 원 받았고, 한 2천 원 손해보고, 그 대신 그 시간에 빨리 육묘장에 가서, 육묘에 대해서 올해 계획을 세우고, 육묘 관리를 했으면 좋겠고, 결정적으로 지금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딸기가, 물러지기 전에 따는 게 제일 좋아요. 한 70%에서 80% 익으면 빨리빨리 따줘야 되고, 그 다음 당도 같은 경우는 뭐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일단 햇빛이 많이 들어와 온다고 가정을 하면 똑같다고 가정을 하면 이 씨를 어느 정도 지금은 올려줘도 괜찮다. 왜냐하면 뿌리가 지금은 회복이 된 지금 시기거든요. 그래서 너무 또 이 씨가 낮고 그러면은 위로 좀 빠져 올라오는 이제 영양생장 쪽으로 가는 경향이 있으니까 지금부터는 똑같아요. 영양생장으로 가려고 하는 작물의 초세나 생리를 약간은 생식생장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 있어서 생식생장으로 유도하는데 온도 될 수 있으면 낮게 오늘같이 뭐 12도 13도 떨어지면 저 같은 경우는 측창을 안 내려버려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평균 온도가 떨어지겠죠. 그리고 이씨 같은 경우도 조금 올려주고 그러면 아무래도 작물이 위로 빠져 올라오는 느낌보다는 조금 짱짱하게 큰다는 느낌. 물론 이것도 말씀드리는 것은 내 포장에 내 작물의 세력을 보고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거. 하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지금은 온도를 높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낮추느냐. 그리고 작물이 지금은 잘 빨아먹고 흡수력이 좋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이제 낮의 길이도 길어졌고 그러면 영양생장을 할 수 있는 지금 시기이기 때문에 나는 그거 반대로 균형을 맞추기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생식생장으로 갈 수 있는 것들이 어떠한 요인들이 있는가 그중에 온도하고 양분, 이씨 이런 거를 잘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측창을 언제 닫을 건지 언제 올릴 건지 아침에 몇 도가 됐을 때 올릴 건지 내릴 건지 물량을 배행량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 몇 프로 정도에서 유지를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면서 농사를 지으면 또 재밌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기에는 이제 평상시에 내가 이 씨를 뭐 예를 들어서 1.5로 막 올리고 싶은데 위험하잖아요. 근데 지금 시기는 이제 약간 거의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거의 끝날 타이밍이에요. 한 달 정도. 그러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평상시에, 해보고 싶었던, 이제, 생각들을 한 번씩은 시험해보는, 이제, 시기로도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뭐, 이 씨를 한 1.3으로 줬는데, 한 1.5로도 한 며칠 줘보고, 그러면 작물이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도 한번 보고,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아침에 측창을 내리는지, 뭐, 바닥에 물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면 더 잘 될까, 안 될까 하는데, 그 전에는 그렇게 함으로써 실수로 오는 것들이 타격이 크기 때문에 못했던 것들을 지금 한번 시험해봐도, 크게 리스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걸 한 번씩 이제 해보려고 하는 거고, 일단은 저는 이제 육묘 쪽에
지금부터는 한 3월 23일이니까 한 5월 초까지는 육묘에 저는 이제 올인합니다. 쉽게 말해서. 올해 농사에 저는 이게 아주 중요하다고 항상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뭐 육묘동에 있는 묘종들 제일 좋은 모들을 갖다 선별해서 심고 있지만, 부족할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고, 또 거기서 약한 모들은 지금 다 따로 빼놔서 따로 다시 또 양분 주면서 키우고, 그 모들이 나중에 한 달 뒤에는 또 튼실한 모가 되면 그때도 로스가 생겨서 보식할 모가 있으면 보식모로 대체를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육묘 쪽에 좀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배운 육묘 교육이나 제가 배운 교육이나 다 별다른 거 없을 거예요. 집에 육묘에 관련된 책을 한두 개 정도는 다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딸기 농사 짓는 분들은 그게 가장 기본이니까. 그래서 반복적으로 지금 책도 좀 읽어보시고, 그래서 내 하우스 시설, 그리고 내가 속한 지역, 그리고 내가 속한 지역 중에 내 하우스가 있는 환경,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하시고 생각하시고 체크하신 다음에 그 육묘 교육에서 배운 내용들을 조금씩 이제 적용을 해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기준점은 그거예요. 딸기도 마찬가지지만 육묘를 했을 때 내가 어느 정도 10명 중에 육묘 기술이 한 세 번째 정도 된다. 상위에서. 그러면은 그대로 하던 대로 하세요. 하던 대로 하시고 주위에서 좋은 것들을 배우면 하나씩 이제 자기 걸로 한번 시험을 해보시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육묘를 하는데 항상 나는 뭐 죽고 살고를 떠나서 육묘가 봄밭에 가서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고 수확량이 나오지 않고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 이제 마음의 전환은 조금 생각을 하시고, 과감하게 어느 정도는 내가 지금까지 농사해왔던 것을 한번 변화를 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변화를 어떻게 줄 것이냐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교육을 받든지 아니면 선도 농가를 찾아가거나 아니면 멘토, 아니면 주위에 육묘를 잘 하시는 분들을 자주 접촉을 하시면서 거기에서 배운 노하우들이나 가지고 있는 노하우들을 한 번쯤은 이제 변화를 가져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 밑에 이제 처음 이제 육묘 하시는 분이나 좀 뭐 자기가 육묘를 하는데 많이 로스율이 생기는 분들은 다시 이제 정립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딸기도 똑같아요. 내가 동당 농사를 짓는데 이론적인 거는 좀 많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항상 농사를 지면 어찌 됐건 간에 농가의 매출이나 순이익이 그 상위, 아까 말씀드리면 10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상위 한 30% 안에 든다 하면 그 방식으로 하세요. 그걸 한 번에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굳이. 다만 거기에서 더 농사를 잘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좋은 교육을 하시는 분들의 교육을 들었을 때, 내가 지금 내 농장에 저것은 한번 적용을 해서 하면은 좀 나을 것 같다라는 부분을 하나씩 가져와서 만들어 가시면 그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내가 동당 수익이나 매출이 딸기 농사를 뭐 10명이 진다 하면 그 중에 뭐 한 중간 정도 간다 하면은 이분들도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내가 농사를 좋았던 패턴은 한 번쯤은 변화를 생각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게 안 깨지면 발전하기는 좀 힘들다고 봐요. 근데 대부분 주변에서 지금 농사를 짓는 제 주변의 지인들을 봤을 때 대부분 요게 깨지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두려움이 좀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대개 보면 그런 분들이 이제 뭐 영양제나 이런 거 그런 거에 상당히 의존도가 또 높고, 근데 그게 또 좋은 결과로는 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이 농사가 재미가 없고 발전이 없으니까 오늘 제가 뭐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는 이제 육묘장에서 자주
이제 육묘 커나가는 모습을 영상으로 한번 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육묘장 지금 새로 신축하는 것은 1중 뼈대하고 2중 이제 차광시설까지 해서 하우스 기둥이나 본체는 다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계속 진행되는 대로 따로 영상 촬영을 한번 해서 유튜브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또 내일부터 또 일요일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또 내일부터 출하가 시작되기 때문에 남은 작기 더 힘내시고 올해도 또 저와 함께 풍년 될 수 있게끔 같이 어려워도 한번 잘 헤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을 이만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